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기 2부입니다. 해방 직후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을 바로 수립하였지만 위도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쪽은 소련 군정이, 남쪽은 미 군정이 들어서며 조선인민공화국은 유명무실화되었습니다. 국내로 들어온 김구의 임시정부도 부정당했죠. 1945년 12월 미국의 국무장관, 소련의 외무장관, 영국의 외무장관 세 사람이 모스크바에서 모스크바 3상회의를 거쳐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를 새롭게 구성하며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를 설치해 자문 역할을 해주고 미국, 소련, 영국, 중국 4개국이 공동으로 한국의 과도기를 관리해주겠다는 신탁 통치를 실시하기로 합니다. 신탁 통치를 강하게 주장했던 건 미국이었지만 국내에는 소련이 강하게 주장했다고 오보되었고 이에 분개한 우익 진영에서는 반탁 통치를 격렬하게 진행했습니다. 반면 좌익 진영에서는 신탁 통치를 찬성했죠. 1946년 3월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어 한국의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안건에 대해 논의했는데 소련에서는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익 단체는 임시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자고 했고 당연히 미국은 그럴 수 없다면서 미소 공의를 언제 다시 개최하자는 기약도 없이 휴회해버립니다. 1946년 6월 지방 순회를 하던 이승만은 정읍에서 남한만의 독자적인 정부를 수립하자는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이에 깜짝 놀란 여운형은 분단은 절대 안 된다며 소련과 미국이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 한국인들끼리 자체적으로 합의를 봐서 알아서 임시정부를 세우겠다고 우익 계열에서 중도였던 안재영, 김규식과 함께 1946년 7월 좌우 합작위원회를 설립한 후 좌우 합작운동에 나섰습니다. 여운형은 이념적으로는 좌익이었지만 중도 좌익으로서 양측의 극단주의자들만 빼면 좌익은 물론 우익에서도 여운형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운형은 좌익이지만 신탁 통치를 반대하고 있었고 다만 임시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죠. 좌우합작위원회는 10월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했습니다. 7원칙으로는 통합된 임시정부를 구성할 것, 미소공동위원회를 재개할 것, 토지개혁을 실시할 것, 친일파를 처단할 것, 좌우익 대립을 심화시키는 테러를 저지할 것, 입법기구 창설을 빠르게 추진할 것,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것 등이었습니다. 그간 모두가 좌우익 대립의 환멸을 느끼고 있었던 걸까요? 여운형의 좌우합작 운동은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미군정에서도 여운형의 좌우합작 운동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분단은 미군정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정에서도 한반도에 통합된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지 반쪽짜리 국가 만들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한반도 내 좌우익 대립이 점점 심해지니까 그 간극을 여운형의 좌우합작위원회가 채워주지 않을까 기대를 한 겁니다. 다만 양 진영의 극단적 세력에게는 환영받지를 못했습니다. 우선 당시 친일파들이 대거 반공주의자가 되었기에 극우 진영에서는 친일파 처단에 부정적이었으며 극좌 진영에서도 여운형의 좌우합작위원회는 미군의 지원을 받는다며 비난했습니다. 더불어 좌우합작위원회에서 내놓은 토지개혁은 좌우익 양 진영에서 모두 다른 논리로 반대했습니다. 남한 내 좌익 진영의 리더였던 박헌영은 남조선노동당, 일명 남로당을 만들면서 좌우익 갈라치기는 더 심해졌습니다. 1946년에서 1947년 이 사이 이념 대립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에 달했습니다. 점점 악화되기만 했는데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헌영이 남한에서 남로당을 창당하고 곳곳에서 민중들을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이때의 한국은 과거 조선총독부의 화폐 발행 정책과 미군정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엄청난 인플레이션 그리고 식량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로당에서는 이 점을 이용해 1946년 10월 대구에서 대규모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대구 10월 항쟁 혹은 11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전국적으로 심각한 경제난에 굶주리던 한국인들은 10월 1일 대구에서 시위가 터졌다는 소식에 민심이 폭발했고 12월까지 전국 73개 시군으로 확산, 전국 230만 명이 참가, 대구와 경북 지역 인구의 4분의 1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미군정은 장갑차를 내서 강경하게 진압했죠.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1947년 3.1절 행사에서 한 기마 경찰이 말로 어린아이를 쳐 죽게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사과나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다. 해방 직후에는 경찰들 상당수가 친일파들이었기에 제주도가 아니더라도 전국적으로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거든요. 제주도민들은 사과를 안 하면 경찰서 앞에 가서 시위를 했지만 경찰들은 시위대에게 발포해 주민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남로당 당원들이 제주도로 들어가 도민들을 선동하고 포섭하기 시작했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소련 군정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설치하고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삼은 뒤 통치 재반을 일임하고 있었습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친일파를 처단하고 공산주의 토지개혁을 실시하겠다며 자기들 멋대로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고 인민재판이라는 억지 마녀 사냥을 하며 무차별적인 살상이 이어졌습니다. 북한에는 평양, 원산
원산 등 대도시들이 많아 지주들이나 자본가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들은 하루아침에 아무 이유 없이 재산을 몰수당했고 심지어 인민재판으로 몰려 살해당하거나 가족 전체를 잃는 경우가 허다했죠. 이런 적색 테러를 피해 남한으로 도망쳐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북한 땅에서 잘 살다가 그저 잘 산다는 이유로 재산을 뺏기고 가족을 잃고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탈출했기에 공산주의라면 치를 떨었고 남한으로 와 우익단체를 만들고는 남한 땅에서 공산주의자들을 대상으로 똑같이 백색 테러를 일으키며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서북청년단이었습니다. 극우 진영의 정당에서는 서북청년단을 적극 활용하여 백색 테러를 부추겼고 잔학성은 차마 말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미군정에서는 당시 서북청년단을 나치와 KKK에 비교하였죠. 그럴수록 남한 땅에서는 남로당의 활동도 더욱 커지고 치밀해지고 잔인해져 갔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아니 이럴수록 여운형은 중도 세력들과 열심히 좌우 합작운동을 전개했고 그 덕에 1947년 5월 2차 미국-소련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미국과 소련은 각각 우익정당을 좌익정당을 밀고 있었기에 한국의 정부를 구성하는 방향에 대해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냉전으로 치닫고 있던 상황에서 미군정에서도 좌우 합작운동을 지원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7년 7월 차를 타고 이동 중이던 여운형의 차량이 지금의 대학로 부근을 지나고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난 트럭 때문에 급하게 멈춰섰습니다. 그때 어느 한 극우 청년이 나타나 차 안에 있던 여운형에게 총 2발을 쐈고 여운형은 사망합니다. 여운형이 암살되고는 좌우합작위원회가 급격하게 무너졌으며 10월 2차 미소공회도 결국은 타협점을 전혀 찾지 못한 채 완전 결렬되었고 12월 좌우합작위원회는 해산하기로 합니다. 미소공동위원회로 한국의 정부 세우기가 불가능해지자 미국은 한국의 문제를 유엔에 상정했습니다. 유엔은 한국임시위원단을 만들고 한국에 보내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주최로 우선 남북한 통합총선을 실시해 국회의원들부터 뽑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엔의 결정이 내려지던 총회에 소련이 불참했기에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조직 및 파견은 소련을 배제하고 결정된 내용이었습니다. 소련은 유엔의 결정에 따르고 싶지 않다면서 소련 군정의 관할지였던 38도선 이북에서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업무를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두고 유엔에서는 간이총회라고 할 수 있는 소총회를 급하게 모았고 소련이 저렇게 나오면 그럼 소련 군정 관할지가 아닌 남한에서만 남한만의 총선을 치르기로 결정합니다. 즉 분단시키라는 거죠. 우익 진영에서는 만세를 외쳤습니다. 총선 날짜를 5월 10일로 두고 남한에서는 각 정당들이 후보를 공천하는 등 총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때 김구와 김규식 등은 총선에 참가하지 않기로 합니다. 김규식은 중도 우익으로서 과거 좌우합작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도 했고 김구는 중도가 아닌 극우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김구는 분단만큼은 절대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반공주의자이기는 해도 김구는 반드시 북한까지 아우르는 한반도 전체의 통합정부가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죠. 김구는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해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고 간절하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김구와 김규식은 남북 협상파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설득해보겠다며 방북합니다. 더불어 남한 땅에 있던 남로당 당원들도 총선을 방해하기 위해 곳곳에서 민중들을 선동했는데 그중 가장 컸던 사건이 제주 4.3 사건이었습니다. 남로당이 제주도로 침투하고 있다는 정보가 전해지자 서북 청년단 같은 우익 단체들도 대거 제주도로 넘어가 제주도에서는 적색 테러와 백색 테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948년 4월 19일에서 22일까지 북한 평양에서 김일성과 김구 사이의 마지막 회담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김구는 김일성을 설득시키려고 했지만 김일성도 통일된 정부를 원치 않고 있었고 소련에 충실한 개였던 김일성은 소련의 영향을 받은 공산주의 정권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애당초 통일정부를 만들고 싶지도 않던 김일성이 김구의 방북을 받아주고 회의를 가진 건 진지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한 게 아니라 마치 김구가 비굴하게 김일성에게 머리를 조아리러 왔다는 식으로 선전하기 위함이었죠. 결국 남북 연석회의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김구는 돌아와야만 했죠.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최초의 총선이 실시되었습니다. 단 제주도에서는 4.3 사건으로 인해 제주도 선거구들 중 3분의 2 정도 지역에서는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5.10 총선으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곧바로 헌법 제정에 들어갔고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발표했죠.
본래 대한민국 헌법은 내각 책임제를 지향했으나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이 대통령 중심제를 강력하게 주장했고 야당 대표였던 김성수가 동의해주면서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의거 간선제 방식으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1948년 8월 15일 광복절에 맞추어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한 달 후 9월 9일 북한에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들어서며 한국은 완벽하게 분단되었죠. 제주도에서는 4.3 사건이 한창이었는데 4.3 사건을 진압하고자 정부는 1948년 10월 여수에 있던 14연대를 제주도로 투입시킬 예정이었지만 제14연대가 동족 상잔을 할 수 없다며 파병을 거부하고 여수와 순천을 장악합니다. 여순 사건이었죠. 1949년 6월 국군 육군 소유였던 안두희가 김구를 권총으로 사살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한국 전쟁이 시작되었죠. 오늘날 우리의 한국 탄생 과정은 이러했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